예,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름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입니다. 모든 국민이 밤이 되면 유튜브로, 방송으로 이 국정조사 현장을 다시 지켜본다고 합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언론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국정조사를 동시 시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현장을 다닐 때마다 이랬군요, 그랬군요, 윤석열이, 한동훈이 끝내 그랬군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 숨겨질 뻔했던 일들이 다 밝혀져서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참 잘해주고 계셔서 꼭 고맙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최고위원 하던 시절 수없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작 수사했다고 했지만 크게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조작 수사 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동훈이 국회에 출석해서 체포 동의해달라며 이 체포 요구서를 줄줄이 읽어나갔습니다. 다시 들여다보니 이 체포 동의 요구서에 한동훈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었고 이것은 이재명과 김성태가 공모했다라고 여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당시 벌써 나왔었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사는 진행되었던 겁니다. 윤석열은 22년 5월 10일 취임합니다. 한동훈은 22년 5월 17일 장관이 됩니다. 날짜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원석은 22년 5월 23일 차장검사가 되고 그 뒤에 검찰총장이 됩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22년 5월 23일부터 중앙지검장이 되고 바로 어미준, 강백신 이들이 바로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모해 위증의 달인 아닙니까? 정치검사 대표적인 강백신과 어미준이 22년 5월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내역을 쭉 제가 달력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 이후 바로 22년 9월 재판 갔다 오던 남욱을 체포해서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감금합니다. 바로 이어서 16일부터 18일까지 남욱을 구치감에 감금하고 놀라운 기록인데요. 19일부터 21일까지 유동규를 구치감에 또 3일 동안 감금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서울구치소 소장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말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구치감에 밤을 새워 가둬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 구치감에 밤을 새워 가둬놓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갔다 온 구치감을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55개가 있었습니다. 55개가 구치감이 있는데 이 구치감에 16일부터 18일까지 남욱을 19일부터 21일까지 유동규를 넣어놓고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을 불러 올려 네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드러내는 수가 있다. 애들 사진을 보여주며 했던 그날. 요 달력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재구성했는데요. 바로 16일부터 18일까지 남욱을 구치감에 가둬둡니다. 바로 이어서 19일부터 21일까지 누구를? 유동규를 가둬둡니다. 이들을 협박했던 그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주역은 우두머리는 윤석열, 부두목이 한동훈, 그리고 어미준, 강백신 등등. 마지막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곳인데요. 자, 아이고 어디 갔나? 요겁니다. 박상용은 모두 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위증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창고요?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창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 편말을 못 띄고 간 모양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원지검에 갔는데 창고라고 박상용 방 앞에 편말이 붙어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에서 진술 세미나를 시켰다.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연어 파티, 술 파티 있었다.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낱낱이 더 밝혀서 조목조목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지검 구치감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는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구치감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서울 구치소 독방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좁고요. 있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리고 폐쇄공포증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여기 몇 시간만 있으면은요, 머리가 이렇게 거의 빙빙 돕니다. 근데 거기를 몇 박 며칠이요? 2박 3일입니다. 예. 그 자체가 고문입니다. 그 자체가 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여기 한번 가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걸 어떻게 찾았냐. 남욱이 구치소에서 나온 일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치소로 들어간 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치소로 들어간 일정이 없냐라고 했더니 그때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네, 위원장님 정말 충격적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박성준 국조특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조특위 간사 박성준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저희가 확인한 것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들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기획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조작이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소금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하고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독수에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암시하며 진술 방향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 증인에게는 금전이 제공됐고 그 이후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진술이 증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부당 거래가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0년치에 달하는 정영학 녹취록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김영 부원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치감에 수감 중이던 남욱을 심야에 불러 아이들 사진을 들이밀면서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협박으로 진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었는데도 판단이 뒤집혔고 감사원은 처음부터 처벌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기관처럼 작동했습니다. 결론은 법원의 무죄 선고였습니다. 저희 특위가 이번 조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들이 우연히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국정원을 숙주 삼아서 국정원을 조작 기소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쌍방울 사건에서는 유도윤, 김준혁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돼 기획감찰을 주도했고 수사에 불리한 보고서 53건은 은폐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는 검사가 국정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돼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공판을 수행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검찰의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한 기소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시하고 국정원이 기획하고 감사원이 뒷받침하고 검찰이 집행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설계된 국가 권력의 조직적 권력 남용입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를 통해 이 기획의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하고 누가 실행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네, 간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선원 의원께서 긴급한 보고가 있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최혁 검사와 이창현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에 보냈습니다. 감찰 심의관으로, 감찰 조사관으로 감찰 라인을 장악하고 이전 정부의 중요한 사건을 다 발라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쌍방울 대북 사업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비밀정보, 한미연합 특수정보가 담긴 정보를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무단으로 열람하고 심지어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비밀 취급을 하기 위해서 일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특수정보는 훨씬 더 높은 단계의 특수정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혁, 이창현은 특히 SI, 한미연합 특수정보 인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조작하고 검찰에 유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밀사항은 국가정보원이 철저하게 지키고 보안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문서, 그리고 그 문서를 다루는 인원에 대한 보안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최혁, 이창현은 SI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인가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신입직원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 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은 한 번 하면 결코 그 기억을 상실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장대한 서약 행사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국가 충성서약도 안 했고 SI 비밀 인가 취급도 없는 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쌍방울 대북 사업에 관한 문서들을 다뤘다. 쌍방울 대북 사업 관련 문서는 2급 비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SI 한미연합 특수정보. 이것을 다룬 것은 이들이 제기하는 모든 공소, 이들이 제기하는 모든 지적이 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지금 당장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박선원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위원님들 세 분을 모시고 각 사건별 핵심 성과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